네,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이 연휴가 이제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한복을 입었는데 네. 같이 맞춰서 입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도 한복 입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10분만 빨리 오시면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 빨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리뷰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은요. 서전 기전 어제 소개시켜 주셨는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서전 기전이라는 종목을 이제부터 좀 원전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전일 한 1, 2%대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4시간 동안 장 마감까지 거의 9%, 거의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도 8% 이상 급등이 나와주면서요. 2차 목표가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17,500원, 한호가 모자랐던 17,400원까지의 급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한 18% 정도의 수익이 좀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탈원전에서 탈원전 폐기 정책 수순을 밟고 있고 원전 관련된 예산을 지금 증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으로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특히 SMR, 또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서전 기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개해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한 18% 정도 수익이 찍혀가지고요. 수익 네. 챙기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가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익절가는요. 현재 지금 15,3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장 여파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200원 정도를 15,100원 또는 15,200원 정도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16,200원 돌파 시에 15,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절가 15,200원에 이렇게 대응을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모니터로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익숙지가 않네요. 빨리 두 번째 리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네. 같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최대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었고요. 사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요. 풍력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기와 또 증속기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건설 부분에서 재건축 또 재개발 관련해서 부동산 공급 대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대로 1차 목표가는 88,000원, 2차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0원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와 가격 전략은 같습니다. 1차 88,000원, 2차 95,000원, 손절가 72,000원 제시하면서 오늘 종목의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오늘의 네.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시장 대비 그나마 견고한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위드 코로나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섹터를 오늘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보면은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은 또 오르고 또 이제 섬유는 혼조세를 좀 보이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이니어를 통해서 제작진에서 저보고 좀 신내린 모습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달릴까 말까 맞춰볼게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드 코로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저는 비보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제가 옷만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달려야 네. 한다로 위드 코로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달려야 하면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이제 이번 달 초에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여행 관련해서 이제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이제 뭐 여행 관련 종목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거의 후속주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일 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TF 첫 회의를 좀 열어서요. 앞으로의 좀 방역 반침을 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이미 뭐 영국에서는 거의 뭐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 완전 접종이 80%를 넘어섰을 때 우리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요.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달리자, 리오프닝 관련주들 한번 유심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위드 코로나 해서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지난번에
노랑풍선은 여행 관련 대표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엔 항공 관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TA 항공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티웨이 항공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가 항공사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티웨이 항공의 현재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티웨이 항공은요, 2.38% 상승해 있습니다. 4,095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투자 포인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TA 항공은요, 2003년도 5월에 설립돼서요, 2018년도에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대표 LCC 저비용 항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의 어떤 매출 둔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TA 항공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LCC 저비용 항공사고요. 또 그리고 매출 둔화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제3자 배정 유증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끊임없이 이제는 어떤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이어지면서 유증주의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TA 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제3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올해 연말까지 탄탄하게 자본을 좀 확충해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항공 여객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6월부터 TA 항공에서 괌과 또 사이판 노선이 재개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특히 국내 항공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제주를 비롯해서 국내 여행 수요도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 수요에 힘입어서 또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점진적으로 좀 네. 실적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좀 선언이 된다고 했을 때 억눌렸던 어떤 여행 수요 욕구가 폭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선 어떤 운항도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었을 때 TA 항공의 어떤 매출 턴 어라운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항공업들 또 그리고 여행 항공 종목들의 어떤 이제 대규모 유증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TA 항공은 제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를 해놨다라는 게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LCC 관련해서 이제 국내 1위 업체인 제주항공에서 TA 항공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LCC 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TA 항공의 또 제주항공 인수 가능성까지 같이 이어진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추석 이후에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되었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에 나와줄 수 있는 관련 종목 중에서 TA 항공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TA 항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 티웨이 항공이 공개가 됐습니다. 투자 포인트 모두 들어봤고요. 신내림의 영향일까요? 3%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봐야겠네요. 네, 지금 딱 직전 고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라인대 어떤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을 때 시장에서 좀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행 관련해서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고 탄력도 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TA 항공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라인대 그리고 특별히 악재가 충분히 좀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최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3,65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종가상 3,650원 라인대 이탈 여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3,7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4,45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안착 여부를 확인하면은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4,45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강력하게 돌파 시에 네. 4,8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의 가격 전략 모두 공개됐습니다. 1차 목표가 4,450원, 2차 목표가 4,850원이고요. 손절가는 3,650원으로 티웨이 항공 첫 번째 섹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로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미래차 다음에 가장 폭발적으로 시장에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바로 우주항공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주항공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카이와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네. 몰래 회동을 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그런 소식이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뜨는 것 같은데 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이번에 제가 맞춰볼까요? 네, 비보. 네 맞습니다. 비보입니다. 아, 네. 네, 드디어 하나 맞췄네요. 네. 네. 신내림의 영향이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주항공을 비보로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확실히 이 소식 하나만으로 좀 기대감으로 움직였으니까 네. 오늘은 좀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전일 이제 스페이스 X의 관광 우주선 발사 성공이 됐고요. 그리고 한 4일 정도 뒤에 이제 돌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그 우주항공 관련해서 버진그룹 회장도 성공을 했고요. 또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회장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 다음 달에 이제 10월 달에 일단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누리호가 이제 발사 예정인데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앞으로 민간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보로 우주항공 섹터를 주셨고요. 과연 그러면 우주항공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비치로 테크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츠로 테크가 두 번째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우주항공 섹터에서 비츠로 테크는 현재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3.77% 상승해 있습니다. 1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비츠로테크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비츠로테크는요. 액체 로켓 엔진 제작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누리호가 다음 달 10월 21일 날 이제 나로 우주센터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제 발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에 성공했을 때 전 세계에서 네. 7번째로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그 이후부터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주 항공 관련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기술력이 굉장히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미사일 조약 때문에 좀 발목이 잡힌 상태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미 미사일 조약이 좀 폐기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뭐 미래차,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섹터만큼의 2040년도 기준의 우주항공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해외에서 또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민간 항공 우주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민간 우주 항공 관련해서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누리호 발사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예산을 지금 증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스페이스 X와 같은 민간 로켓 기업 육성 사업을 향후 3년 동안 개발 계획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 관련된 기업들,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 비츠로테크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우주 항공 관련된 섹터는 우리가 미래차 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고 판단돼서요. 우주 항공 관련 섹터 두 번째 종목으로 비츠로테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에서 비츠로테크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11,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11,500원 또는 11,200원 라인대 부근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3,500원 라인대를 준비했고 돌파 시에 14,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의 목표가도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1차 목표가 13,500원, 2차 목표가 14,8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무료 방송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FOMC 정례 회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밤에는 또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내포된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 또 특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증시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주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장 끝나고 추석 이후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정책
주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구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끝나고 4시 30분 이 추석 이후에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될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즐거운 한가위 보내라고 시청자분들께 함께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